성공하느냐,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오랜만에 혜인님과 맞아. 얼마만인가 몰라, 그쵸? 되게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으로 드리면 남자친구와 함께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1년 정도 넘게 만나면 안정적이기도 한데 서로의 존재나 서로의 일상이 당연해지기도 해요. 결국 이 사람과 신뢰 자본을 쌓아서 결혼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널 속상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말이 있어?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 약간 다툴 때 하면 이게 싸움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막 말을 덧붙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 혹시 내가 너한테 속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 라는 질문을 하면 난 다 좋은데 너가 나한테도 뭐 물어봤으면 좋겠어 라든지,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저보다 저희 남편이 훨씬 더 다정하고 섬세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거 해, 그거 빨래 그거 넣어, 이런 게 아니라 빨래 넣어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단언하고 통제하고 시키는 용어보다 질문의 용어를 조금 더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서로 기분 좋게 부탁을 하더라고. 나한테 질문용으로 말해줄 수 있냐? 그래도 나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질문이었어. 두 번째는 내가 자주 말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고 부탁할 것 같아.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서로 애정하고 아끼는 거 너무 잘 알겠지만 그거를 확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랑 더 깊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할미 언니랑 대화를 할 때도 강생이들이나 다정이들이나 연애하는데 경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권 관련한 얘기는 어떻게 꺼내야 될까? 라는 고민이나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먼저 꺼내기는 어려운데 상대방이 먼저 물어주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때? 라는 싶은 주제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는 깊은 사랑,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경제권이나 앞으로의 결혼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을 수 있죠. 서로에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어? 라고 물어봐주는 것, 그게 되게 센스 있는 물꼬가 되어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마다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해주는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제 남편을 자꾸 예를 드는데, 제 남편은 제 머리 냄새 맡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정말 싫어요. 제가 싫어하는 제스처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의 그 뱃살을 통통 치는 거 있죠. 배꼽 부분을 이렇게 치면 진짜 북소리가 나요. 얼마나 그 희열이 있는지 몰라.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이나 애정 표현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 내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이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이 제 머리 냄새 맡을 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서로의 사랑 표현이나 애정 표현, 행복감을 느끼는 서로의 그 행위가 많이 다르니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대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둘밖에 없잖아. 나도 뭐 예를 들 사람이 이제 한 사람밖에 없어, 평생.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주말에 또 무무를 했는데 태도나 마인드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요즘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거든요. 생각도 정리하고 우리 다정이들이 가진 고민도 많이 들어보면서 좀 세상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들에 대한 글을 썼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로 진짜 삶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성공하느냐,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대단히 머리가 똑똑하고 대단히 학벌이 좋고 대단히 돈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첫 번째로는 누군가 칭찬하는 사람과 누군가 비난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인복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건네요. 피디님 이것도 잘하시네요. 피디님 이번 1차본 너무 좋았어요. 타이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상대의 강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장점을 봐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장점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비난하는 사람보다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칭찬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인복이 많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인스타를 하는데 게시물에 빠니보틀님 게시물이 뜨는 거예요. 뭐 빠니보틀 뭐 인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빠니보틀 인성을 논하는 게시물이었어요. 예를 들면 빠니보틀님 우리가 CF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봤지만 엄청 프로페셔널 하거든요. 제가 CF 연출을 할 때에도 엄청 귀 기울여 들여주시고 그쵸? 10시간이 넘는 촬영에서도 에너지가 지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빠니보틀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빠니보틀님이 예의가 없거나 무례하거나 그리고 뭐 인기가 많다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 게시물에서는 악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니보틀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이 안타까운 이 속상한 마음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본 빠니보틀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좋아요가 600개가 넘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지. 아, 내가 본 빠니보틀님을 동일하게 본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우리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보다 기쁜 일도 많고 생각보다 슬프고 우울한 일도 많고 생각보다 지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막 감정의 널뛰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침 9시에는 너무 지쳤다가 막 너무 기쁘게 점심시간을 보내. 근데 눈 깜빡할 때 점심시간이 끝났네? 그러니까 막 슬픈 거야. 정말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로 나의 감정을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를 진짜 쥐고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하루 속에서 대체로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대체로 우울하고 슬픔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딱 회사에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 막 가득 채워져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뭐야 일주일 만에 금방 또 떨어지겠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거 진짜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건데 뭐 럭키비키 하잖아 하면서 그 간식을 자리에 두는 기쁨이도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우울과 슬픔일 수도 있고 때때로 기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대체로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에 가까운 사람인 거지. 이게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행복의 정의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무엇을 택하는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기쁨을 택할지 슬픔이나 우울을 택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게 대단히 어렵다? 이건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주말에 이제 또 우리 다정이들이랑 무무를 했는데 제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런 거야. 저 사업하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저 유튜브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저도 CEO가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 있죠.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그 질문들은 약간 막힌 질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답이 나한테 있거든.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에 있어서 결국 하는 사람과 결국 고민 끝에 안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 하고 싶은데 할 건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아마 한 3년 하셨을 거야. 창업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될까요? 아마 5년 뒤에도 창업 못 하실 거야. 누군가의 정답으로 내가 이 고민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나에게 한 5번은 질문해보는 거지. 난 뭘 잘하지? 내가 뭘 할 때 재밌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유튜브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5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내면서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들은 친구들이나 뭐 저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막힌 질문들이 나를 더 답답하게 해요.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절대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했는데 로 질문이 시작돼요. 퇴사를 할까요 말까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퇴사를 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지. 차라리 퇴사를 하고 차라리 창업을 하고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채널 개설이라도 해보고 영상 한 5개 올려보고 그렇게 질문하거나 그렇게 해내는 게 세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외로운 싸움이기도 해. 오늘 얘기하기 어려워하는데 매번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돈에 있어서 엄청 솔직하게 생각하시는 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돈은 참 기특한 것 같아.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줘. 혜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냐 보수냐.